요즘은 은행 한 번 가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엔 집 근처에도 은행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는 몇 정거장이나 가야 겨우 하나 보일까 말까고 직접 가도 사람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으로 하자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비밀번호는 자꾸 틀리고 누르라는 버튼은 헷갈리고 괜히 잘못 누르면 돈이 빠져나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엔 그냥 다음에 하지 뭐하고 미루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통장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어르신은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빨리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워낙 친절하고 또박또박하게 말하니까 김 어르신은 아무 의심 없이 은행 직원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계좌번호며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급하다는 말에 김 어르신은 놀란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 링크를 눌렀고 앱을 설치하고 그 지시에 따라 버튼 몇 번 눌렀을 뿐인데 평생 모은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것이 보이스 피싱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죠. 믿었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직접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은행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올해 9월부터는 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우체국이나 농협, 신협에서도 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한 은행에 가서 다른 은행의 계좌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겨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나서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고 미루기보다는 바뀌는 제도를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써먹어야 누구보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셨다가 통장 사고 없이 든든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가 도입됩니다. 예전엔 우리 동네마다 은행이 여러 곳 있었는데 이제는 동네 은행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들이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권장하기 때문이죠.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할머니는 매번 은행에 갈 때마다 긴장을 했습니다. 걸어가자니 멀고 버스를 타자니 여러 번 갈아타야 해서 은행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서도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일은 예사일이었죠. 할머니는 스마트폰 뱅킹을 쓰려고 해봤지만 복잡한 비밀번호와 어려운 메뉴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생활비를 찾으러 은행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이런 고민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은행 대리점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찾는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에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예금이나 출금, 송금 같은 업무를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머니의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74세 김 할머니는 평소 경기은행을 주로 이용하셨습니다. 은행이 멀어서 매번 방문할 때마다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집 앞 우체국에만 가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바로 내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좌 잔액 조회나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업무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럼 대출 업무도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우체국에서 대출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는 여전히 은행에서 직접 결정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신청서 접수와 서류 제출 상담만 할 뿐 최종 대출 승인과 금리 결정은 은행에서 직접 담당합니다. 즉, 업무 처리는 더욱 간편해지고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개인정보는 안전할까요? 은행 대리점 제도는 정부의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는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며 우체국이나 농협 등은 단지 업무를 처리해주는 창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 번 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집 근처의 우체국이나 농협, 새마을금고가 은행 대리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우체국과 큰 농협 지점은 은행 대리점으로 지정될 예정이니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과 통장만 챙기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만 간단히 끝나면 바로 원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출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은행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대출 업무도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은행에서 따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 대리점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이 멀리 있어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집 앞에서 편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리점 제도는 어르신들의 금융 생활을 더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이제부터는 힘들게 멀리 있는 은행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처의 우체국과 농협이 여러분의 은행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말씀드릴 다음 주제는 더 놀랍고 편리한 오프라인 오픈 뱅킹입니다. 한 은행만 방문해도 여러 은행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 은행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동네에 여러 은행 지점들이 있어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때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은행은 집에서 멀고 신한은행은 다른 방향으로 멀고 국민은행은 또 다른 동네에 있어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무를 보러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대문구에 사는 68세 김할머니는 3개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생활비용, 신한은행은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 우리은행은 노후 비상금을 넣어두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매달 통장 정리 한번 하려고 3군데 은행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게다가 은행은 늘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은행 3군데 돌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내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이야. 하며 주변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다른 은행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라는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다른 은행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김할머니가 국민은행에 방문하시면 국민은행 업무는 물론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국민은행을 주로 이용하시니까 집에서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갑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신한은행 통장 잔액도 보고 싶고 우리은행에 있는 돈도 국민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간단한 요청으로도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라고 요청하면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은행에서 3은행의 업무를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거래 내역 확인, 심지어 송금 업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먼저 집 근처의 은행 중에서 오프라인 오픈 뱅킹이 가능한 지점을 찾아두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요 은행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시간과 힘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한 곳만 방문해서 여러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면 복잡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각 은행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내 정보는 안전한가입니다. 오프라인 오픈 뱅킹 역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직접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은행 방문 시 신분증과 내 계좌 정보를 꼭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본인 확인 서류와 관리할 계좌 정보를 함께 준비하세요. 둘째, 은행 창구에 가서 오픈 뱅킹 업무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국민은행 업무를 보러 왔지만 신한은행 잔액 조회와 우리은행 송금 업무도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히 업무를 처리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 은행을 힘들게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은행에 방문해서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아주 중요한 정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어서 예금자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으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돈 정말 안전할까? 은행이 망하면 내 돈도 못 찾는 건 아닐까?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걸까? 이럴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고객의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돈을 국가가 대신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이 제도가 24년 만에 크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금액이 1억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1인당 한 은행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정말 큰 변화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그리고 일부 CMA 계좌는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펀드, 주식, 신탁, 그리고 일부 보험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창구에 물어보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품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품들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통 예금과 정기 예금, 그리고 정기 적금은 보호됩니다. 저축예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주택청약저축도 보호 대상입니다. 기업 자유예금, 자유저축예금, 신용부금 같은 상품들도 포함됩니다. 또 퇴직연금 중 일부 상품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예금이나 적금, 부금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들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 일부 신탁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최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전하게 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인가요? 이 한마디면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을 제대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설명란에도 자세히 써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금자 보호는 사람당 1억 원이 아니라 은행당 1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1억 원, 신한은행에 또 1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각각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 안에서 여러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총합이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김창수 어르신은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국민은행에 다 넣으시려 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알고 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국민은행에 1억 원, 농협에 5천만 원, 신한은행에 5천만 원을 나눠서 예치하셨습니다. 그 결과 2억 원 전부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돈을 맡기면 위험 없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은행별로 1억 원씩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 대상 상품에만 해당됩니다. 펀드나 주식, 신탁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되나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이제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죠?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에서는 대출 상담과 신청서 접수, 그리고 신용 조회 같은 절차를 도와드릴 뿐입니다. 실제로 대출 심사와 승인, 이자율 결정은 해당 은행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계약서 작성 같은 절차는 다시 우체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우체국은 여러분과 은행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전국의 주요 시중은행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도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을 받으신 후 다른 은행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예금, 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은 대부분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펀드, 주식, 실적 배당 보험 상품, 일부 신탁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시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는 따로 신청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 대상 상품에 가입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냥 보호가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즘은 진짜 은행처럼 보이는 문서와 문자, 그리고 AI 목소리를 이용한 사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전화를 통해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이유로든 지금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거나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질문과 답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실 때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만 한 번 더 정리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도와드릴게요. 첫째,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은행. 대리점 제도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예금, 출금, 송금, 대출 상담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둘째, 이제는 한 은행에 가서 여러 은행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프라인 오픈 뱅킹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가서 국민은행과 농협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바로 송금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9월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 주식, 실적 배당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계좌번호, 인증번호는 절대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거나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복잡한 스마트폰 없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특히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24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은행당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면 2억, 3억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펀드, 주식, 일부 신탁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자동 적용됩니다. 보호 대상 상품에 가입한 순간부터 자동으로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기 예방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돈을 옮기라는 말은 무조건 의심하시고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계좌번호나 인증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제도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다니는 우체국이나 농협이 은행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 한 은행에 가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하게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